볼게요. 시각화 못 쓰여요. 이거 좀 관련이 있겠죠? 넘버링 한 거 있어 없어? 없어? 모델링이랑 렌더링도 넘버링 할 수 있고 그것만 있어요? 우리 그거 기억나? 노이즈 지문 최근에 수업했잖아. 노이즈 지문 수업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그 확산 모델이 하는 일이 생성, 뭐 변환 하나 뭐였지? 출력? 뭐 이거였나? 그래서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넘버링 해놓고 읽으면서 1번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문단에 2번 역할, 3번 역할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났던 거 기억나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하나 있어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얘도 약간 붕 뜨는 느낌이잖아. 근데 얘 생각보다 되게 구조가 깨끗해요. 봐봐.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영상을 자연 영상이라고 한대요. 그럼 얘도 무슨 영상이니까 얘네 두 개 무슨 관계야 지금? 대조관계야. 맞아? 근데 둘 중에 짭이 뭐야? 얘가 짭. 그리고 얘가 찐. 맞아? 난 지금부터 짭을 세모 처리하면서 갈 겁니다. 얘를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 찐이야 짭이야? 짭. 아, 이래서 선생님이 좋은 단어를 써야 애들이 좋은 걸 보고 배우는데 내가 언어 생활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미안해. 이거를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된대요. 그러면 모델링이랑 렌더링은 결국 찐을 만들기 위한 거야? 짭을 만들기 위한 거야? 짭을 만들기 위한 거. 그다음에 얘네를 세모 표시해놓고 얘를 먼저 설명하고 얘를 나중에 설명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넘버링 해놓은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34번의 1번 선지를 보니까 자연 영상은 찐이야 짭이야? 찐은 세모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왜? 얘네는 짭이랑 연관된 거니까. 따라서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요렇게 제끼라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모델링부터 가요. 얘 세모 몇 번이야? 1번이야. 얘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도 찐이야 짭이야? 짭이야. 여기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과 관련된 무슨 값? 고유한 값. 그럼 요 네 가지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아니지. 고유한 값은 지금 짭이 안에서 짭에서 벗어나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너네 고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딱 버튼이 눌려야지. 변하지 않는 값. 이거 반응해야지.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나는 얘를 그냥 스루하면서 넘어갔는데 읽다 보니까 모양과 크기는 어쩌고저쩌고 모양과 크기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얘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고 나갈 건가 봐.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줘야 돼요? 넘버링을 해줘야지. 여기서는. 됐어? 나는 모양 1, 크기 2, 위치 3, 표면 특성을 4로 넘버링 하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는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대. 그런갑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그러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걔네가 모여서 어떤 그물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뭐를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물체의 표면, 그게 뭐야? 표면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 방법으로 복잡한에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진대.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그럼 우리는 정점이라는 단어는 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정점을 이렇게 바로 표시하면서 갈게. 근데 이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고유한 값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또 하나, 물체가 변형된다는 거는 뭐가 바뀐다는 거야, 얘들아? 모양! 그럼 얘 뭐의 동의어예요? 1번의 동의어예요. 됐어? 그래도 바뀌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뭐예요? 얘는 정점들의 위치니까 안 되겠군요. 이거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데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뭐가 바뀌는 경우?
크기. 그렇지. 얘가 크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는 뭐가 바뀌는 경우?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대요. 그리고 물체 표면 몇 번? 4번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의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얘네가 뭐한테 포함되는 거? 표면 특성. 표면 특성. 이거를 삼각형 하나당 몇 개씩? 하나씩. 그럼 이게 다 누구 용어인 거야? 표면 특성과 관련된 용어들인 거야. 됐어? 그래놓고 얘를 보면은 위에서 모양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크기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마지막에 표면 특성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럼 얘는 뭐 쓴 거야? 넘버링 하는 게 되게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의어로 치환되면서 1, 2, 3, 4를 순서대로 설명해 준 글이야. 그럼 얘도 되게 구조가 깔끔한 문단이었던 거죠. 됐어? 넘어가서 35번에 제낄 수 있는 선지 있나 봤더니 1번 선지. 다른 물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데 그럼 너네는 요 문장을 두 번째 문단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지워야 될지 좀 난감해요. 맞아? 근데 시작할 때 모델링 단계 자체가 뭐로 시작했어? 3차원으로 시작했어. 3차원이 뭐야? 짭짭이긴 한데 평면이야 입체야. 근데 짭 다 썼어. 짭 얘기 안 해도 돼. 평면이야 입체야. 입체야. 근데 1번 선지에서 다른 물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는 2차원일 때에는 상관이 없죠. 그림일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입체일 때는 상관이 있죠. 가려져도 입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3차원인 상황에서 다른 물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거를 계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3차원은 계산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 말 때문에 틀려요. 됐어? 가려진 부분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2차원에서. 걔네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근데 3차원은 보이잖아, 입체면. 그러니까 계산해야겠죠, 당연히. 됐어요? 내려가서 2번.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거를 정교하게 표현한다 라는 얘기 있었고 하나의 작은 삼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 이거 뭐예요? 4번 아니야? 근데 방금 4번 키워드가 뭐였어? 삼각형 하나에 하나씩. 따라서 얘는 뭐가 이상해요? 다양한. 됐어? 내려가서 4번.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 이거 뭐예요? 3차원이랑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너네가 모델링이 3차원이랑 관련되었다라는 거를 깜빡할까봐 4번 선지에서 힌트를 주고 이거를 이용해서 1번 선지 눈치를 까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마지막에 5번 선지도 확인할게요. 넘어가서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 그럼 이거 뭐예요? 방금 모델링 했죠? 모델링한 결과값을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몇 차원?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게 뭐래? 렌더링.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갔다? 2번으로 넘어갔다. 얘는 몇 차원? 3차원. 얘는 몇 차원? 2차원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을 화소라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 나왔네요.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그럼 얘도 고유한 값이네.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나는 화소값이 부여된대. 그러면 얘네도 화소랑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 거리가 멀 때는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경우, 거리가 가까울 때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한대. 그럼 지금 이 작고 큰 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화소값이랑. 근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가 크고 뭐가 작다라는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럼 뭐해? 기호로 써놔. 기호로 써놔. 그러면 화소값이랑 거리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겠죠. 계속 갈게요.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이거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 얘를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뭐를 정한대? 화소값을. 그러면 방향성이 여기에서 여기야, 여기에서 여기야. 서우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누가? 얘를
바탕으로 화소값을 정해준다라고 했으니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우가 이거 틀렸길래 지나다니다가 서우 어깨를 주먹으로 깡 내비쳤어. 그러더니 고치더라고. 이러면서 물체의 뭐를 구현한대요? 입체감을 구현한대요. 근데 그 너무 좋지 않냐? 너네 수능 볼 때 내가 감독관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틀리면 깡 내려치는 거야. 하면 죽겠는데 좀. 좋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은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되고 얘를 화면 출력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면은 정지 영상이 완성된대요. 얘도 짝 넘어가서 34번에 제낄 수 있는 선지 뭐 있어요? 여기 2번에서 사용되는 물체의 고유의 표면 특성 몇 번? 4번이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면 방향성이 이거잖아. 이거 제시문이랑 일치 불일치? 불일치.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나 미리 예고할게. 우리 뒤에 비문학 2지문 더 남아있잖아. 오늘 선호관계 뒤집어 놓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선호관계 가지고 장난친 선지 한 번 틀리잖아? 그럼 걔네는 뒤에 넘어가서 선호관계 또 나오면 또 틀린다. 근데 그 친구 보고는 스터디 플래너에 적으라 그랬어. 선호관계 적어놓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보고 들어가라고. 근데 보면은 구평에서 선호관계 물어보는 것도 또 틀렸어. 그리고 그런 애들 보면은 작년 구평의 블록체인의 그 합의 알고리즘 그것도 선호관계죠? 그것도 또 틀려. 습관이야. 그러지 마세요. 선호관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는 놓치지 마세요. 또 제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3번 내가 또 서우 때문에 빡쳐가지고 열 올리다가 중요한 거 놓쳤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 원근감이랑 입체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럼 얘네도 무슨 감으로 끝나니까 당연히 감민준현을 넣어줬어. 두 개가 비교되는 거겠죠. 맞아?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이 뭐랑 관련된 거야? 렌더링이랑 관련된 거야. 우리는 아까 앞에 있는 모델링에서 모양, 크기, 위치 이런 거를 넘버링 해놨어. 그러면 렌더링에서는 뭐를 쓰겠다는 거예요? 원근감이랑 입체감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거죠. 그럼 얘네도 렌더링 안에서 넘버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 숫자는 이미 썼기 때문에 얘네는 A와 B로 넘버링 해놨습니다. 됐어요? 그럼 넘어가서 34번에 2번 선지 틀렸다는 거 찾았고 3번 선지 물체 원근감과 입체감은 각각 뭐랑 관련된 거? 렌더링이랑 관련된 거. 근데 관찰 시점이랑 관련 있는 게 뭐였어요? 렌더링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키워드가 다 일치하니까 3번 선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4번, 5번만 확인합시다. 넘어가서 35번에 5번 선지 보니까 관찰 시점은 누구 용어였어? 정신 차려! 몇 번 용어였어? 2번 렌더링 용어였어. 근데 얘는 누구? 모델링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5번 선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 봅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해서 1번과 2번을 반복해서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되고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에 그거를 가지고 2번을 위한 계산을 한대요. 그럼 우리 1번, 2번이라는 넘버링을 하길 잘했지? 순서까지 표현이 되니까 이때 정점의 개수가 뭐 할수록? 많을수록, 해상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출력 화소의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연산량이 어떻게 된대? 많아진대. 그래서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된대? 길어진대. 그럼 여기는 비례관계가 쭉 나오긴 했는데 개꿀인 게 뭐야? 방향성이 다 똑같아. 그러면 선지에서 반비례 관계 나오면 그거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은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겨서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CPU도 처음 보는 단어니까 뭔가 용어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CPU가 하는 일이 뭐야? 짭인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짭을 위한 연산을 수행하는 애 아니야? 그래서 나 얘도 그냥 세모 표시하면서 읽었어요. 됐어? 그리고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뭐야? GPU야. 그럼 너네 선지에서 CPU랑 GPU 조심해야겠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얘는 CPU를 보완하기 위한 거니까 역세모로 처리할게요. 얘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라는 거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장점이 있나 봐.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수행할 수 있고 CPU 코어에 비해서 속도가 어떻대? 느리대.
이게 약간 띠용인 거 아니야? 얘가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느리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뒤에서 뭐래?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얘는 한 번에 쓰이는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은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된대?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GPU가 이점을 보일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연산을 동시에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세이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정도는 느낌이 올걸? GPU는 하나만 처리할 때는 장점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해야만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정도의 느낌은 오지. 여기까지 읽고. 오케이. 넘어가서 34번의 4번 선지. 해상도랑 연산의 양이랑 다 비례관계였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병목 현상에 대한 정리도 쉬운 문제였고. 다음에 뭐 풀어야 돼요? 36번. 36번이 풀면서 제일 머리 아프지 않았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상상하게 되죠. 근데 36번이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드는 생각이 이 5개의 선지를 다 완벽하게 제끼기에 마지막 문단에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얘는 맞아요. 너네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상상을 해봐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실전에서 긴장되고 실수하기가 좋으니까 최대한 구조적으로 이 선지를 먼저 분석해 보는 거야. 그게 왜 가능하냐면 너네가 보는 시험은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이죠. 근데 선생님이 평가원 문제는 어떠다 그랬어? 비싸다 그랬어. 고급지다고. 문제 출제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그게 뭐냐면 문제에 선지 하나라도 허투루 낸 게 없어요. 걔네는.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해 보면은 분명히 뭔가 구조가 있어. 물어보는 구조가. 그래서 이 선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봤더니 연산 시간 아니면은 전송하는 시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마지막 문단으로 가가지고 연산 시간이랑 전송하는 시간이 뭐가 다른지 봤어요. 그랬더니 연산 시간이랑 관련되어 있는 표시는 동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은 얘는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고 전송하는 시간은 어떻게 한대요?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맞아? 맞아?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동시에 처리하는 거랑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동이어야 아니면 완전 반이어야? 완전 반이어야. 맞아? 근데 우리가 마지막 문단을 읽고 했던 생각이 뭐예요?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GPU의 장점 아니야? 맞아? 그 정도의 생각. 그럼 우리는 제시문으로 와서 요 용어까지 찾았으니까 선지에 동시에와 순서대로라는 말을 뽑아서 다시 비교해 볼 수가 있지. 됐어? 그러면은 너네가 찝찝해야 되는 게 뭐냐면 4번 선지만 연산 시간인데 동시에가 아니라 순서대로라는 말을 갖다 놨어요. 그럼 얘는 제시문에 있는 정보야, 없는 정보야? 없는 정보야. 너네가 머리로 판단해야 되는 게 4번 선지 하나인 거야. 됐어? 우리 위에서부터 가볼게요. 1번 선지를 먼저 봤더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대. 근데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동시에와 연산 시간은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GPU의 장점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연산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게 장점인데 나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게 벌써 이상하죠? 됐어요? 내려가서 2번 볼게요.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10개 연산을 10개 코어에서 뭐 할 거래? 동시에 진행할 거래. 그랬을 때 연산할 때 명령어가 몇 개 필요하니? 연산할 때 동시에 하는 거는 제시문이랑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근데 제시문에서 명령어를 몇 개 썼어? 하나 썼어. 그럼 얘도 몇 개 써야 돼? 한 개 써야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제시문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 나 3번 냅두고 4번을 먼저 볼게요. 얘를 봤더니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코어가 여러 개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연산 시간과 같대. 그럼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연산 시간인데 동시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우리 아까 마지막 문단 읽고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연산 시간은 동시에 처리하는 게 장점인 거지 그게 아니면은 이점이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거랑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거랑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 그러면은 다수의 코어 한 5개 있다고 칠까요? 얘네가 할 일이 5개야. 그럼 순서대로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얘가 하고 하나의 코어로만 5개의 일을 하면은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얘가 하고 시간이 다 달라. 달라? 왜 달라? 이제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F겠죠? 5개의 일을 5명이 할 때보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나요? 혹시 ENFP? 아무나 걸릴 수 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5개의 일을 5명이 하더라도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얘가 끝나고 얘가 해야 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지. 일단 연산 시간이 동시에라는 키워드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다른 애들이랑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 됐어? 따라서 4번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됐어요? 내려가서 5번을 보면은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뭐 하는 시간?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이랑 똑같대. 근데 전송하는 시간은 뭐였어, 얘들아? 순차적으로. 그럼 이건 속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할 일이 많은 게 그냥 무조건 많이 걸리는 거잖아. 근데 얘는 10개 전송해야 되고 1개 전송해야 되고 시간 차이가 어떻겠어요? 10개 전송하는 게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할 게 많으니까. 따라서 5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럼 우린 마지막으로 뭐만 체크하면 된다? 3번. 얘만 좀 겉도는 선지죠.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가진 뭐야? CPU. 얘 세모야, 역세모야? 세모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이상했던 포인트가 뭐였어? 하나만 처리할 때는 CPU보다 GPU가 느리다. 그럼 얘 같다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CPU의 연산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만 된다? 4번만 된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서 와, 다 깨지는군요. 너네는 시험지를 봐. 37번을 봤더니 장면이 3개야. 네모가 풍선껌을 불고 있네. 그럼 맞다? 장면 2번은 개잘 네모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풍선이 점점 커져. 뭐가 변했어? 크기. 몇 번? 2번이 커졌어. 장면 3번은 날아갔어. 뭐 한대? 점점 멀어지네. 근데 보면은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까 2번이 픽스되어 있는 거죠. 모양도 유지되었다고 했으니까 1번도 픽스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만 달라지는 거야? 거리만 달라지는 거야. 맞아? 근데 사진을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왜? 멀리 있으니까. 그게 무슨 감? 원근감. 원근감은 A야, B야? 원근감이 A, 입체감이 B였어요. 됐어? 그리고 선지를 보니까 1번이랑 5번이 렌더링, 2, 3, 4번이 모델링. 그럼 우리는 2, 3, 4번부터 먼저 봅니다. 2번을 봤더니 장면 2에서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가 유지된다. 그럼 너네 정점의 개수만 두 번째 분단에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점의 개수가 뭐래요? 물체가 변형되어도 모양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데, 따라서 2번 선지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 거지. 됐어? 내려가서 3번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 얘도 정점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래요? 정점 사이의 간격이나 거리나 똑같은 말이지. 크기가 변하면은 정점 사이의 간격도 변한대지. 그럼 2번 선지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간격이 멀어져야겠죠. 됐어요? 내려가서 4번을 봤더니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이 작아진대. 얘 몇 번 장면이에요? 장면 3번이에요. 우리 장면 3번이래. 장면 3번에서 뭐 썼어요? 원근감. 원근감은 모델링이야, 렌더링이야? 렌더링. 근데 4번 선지에서 뭐래? 모델링.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얘 뭐 썼어요? 용어 넘버링에 포함관계 써놨죠. 1, 2, 3, 4로 넘버링한 거는 모델링, 세모 1번에 들어가야 되고 A, B라고 넘버링한 거는 렌더링, 세모 2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포함관계 가지고 문제 쉽게 풀었지. 이거 평가원 기출 중에 어디 있었어?
미안해. 내가 자꾸 너네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뭐 어디 있었어? 익숙한 거. 아바타. 메타버스. 키넥트 센서라는 게 보기에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이었는데 그게 동작 추적 센서에 포함되었고 동작 추적 센서가 제시문에서 아바타, 사용자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에서 아바타라는 단어가 없는 선지가 답이겠거니 라고 쉽게 풀었던 문제. 보기를 읽을 필요가 없었죠. 아예. 그 문제랑 얘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연도도 같은 연도는 아닌데 비슷해요. 1년 정도 차이 나는 거 충분히 쓸 수 있는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서 1번, 5번도 보면은 이제는 렌더링이에요. 풍선에 갈려서 보이지 않는 윗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이랬어. 렌더링은 3차원이야, 2차원이야? 2차원이야.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계산해 줄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게 모델링과의 차이점인 거지. 따라서 1번 선지 맞는 말인 거고 내려가서 5번 보면은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소값도 정해진 개수, 고유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밖에 안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